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2022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 각 시도당 위원장 정당집회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겨울 독감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독감,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양당 정치의 그 국민 무시, 무능, 무책임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76가지의 법안 통과를 거부를 했고 예산 합의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퇴진에 또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려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가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덮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12월 19일까지 와 있습니다. 김주표 국회의장의 통솔력, 지도력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 무시 행위가 여러 국민들께서 찍어준 양당에서부터 이런 국민 무시 행위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무소 상인들은 그야말로 고금리, 고환율, 고비용 구조에서 고물가 이런 상고 현상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의 영향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삶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터지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양당 정치인들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무능한 정치, 부패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돌아서 7개월 만에 정치는 오늘의 이 한파 추위보다도 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혹은 집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집을 가지지 않는 많은 분들께 직격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4%, 5%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던 분들이 7.5% 가까운 담보대출로 거의 80%, 70%에서 80% 가까이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통계 왜곡,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통계 왜곡으로 성공으로 국민들한테 거짓 정책을 밀고 나간 부분,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펴므로써 영끌 젊은이들의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투자했던 그 집을 샀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절망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붙여놨던 청와대의 일자리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일자리 통계를 명확하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일자리들이 줄어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를 그동안 일자리 숫자에 넣지 않았던 자료까지 넣어가면서 일자리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국정농단입니다. 드루킹의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통령 되는 그러한 여론 형성을 여론 조작을 통해서 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통계를 왜곡하면서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좌파 정권 5년이 대한민국의 20년을 망쳐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악행,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노동개혁이 돼야 된다. 그냥 지지율 상승만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으로는 노동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저로서는 개혁이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혹여라도 개혁의 이름을 걸고 지지율 반등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국민 우롱행입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우리 공화당의 비전과 공약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 권력기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요구했는 그러한 개혁 과제들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따라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동을 보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개혁 과제의 산이 너무나 높고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본 저로서는 이런 어설픈 말잔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12월 17일 지난 토요일 당원들 간에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열어가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당원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당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6년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6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2016년 그 겨울이 이미 2016년 12월 19일 날 11월 19일부터 시작됐던 태극기 서울역
저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당내에서 하도 일이 많아서 그걸 따지면 벌써 6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핵심 당직자 분들은 그 2016년 11월 멤버들, 12월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6년의 태극기 투쟁을 했던 전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정책정당으로 국민의 바닷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들께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우리 공화당의 정책과 우리 공화당의 당당함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 초까지 각 지역 순회 연수를 마치고 지난 토요일 우리 총당원들이 모이셔서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드신 거고 또 그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자립의 단계를 넘어서고 자강의 단계로 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에 대한 가치,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도부나 전함, 지도부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꾼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일반 정당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겁니다. 정당에서도 잘못된 관습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받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껍데기의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절한 이념과 가치 속에서 잘못된 관행 관습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 봉건사회의 관습을 깨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살기 힘든 굶어 죽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의식을 주시고 기본 잘못된 관행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깨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토착 세력들 정치 배신 세력들과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 그것을 이어받은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일반 정당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일 났다. 우리는 우리한테 더 씌워진 그러한 프레임도 깨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의 잘못된 관행, 정당들의 잘못된 관습, 또 정치인들은 당연히 부패스러워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깨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6년차에 들어와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한편 지금까지의 그 과정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행동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고 앞으로 깨끗하고 당당한 그러한 국민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남준 경기도당 위원장 겸 최고위원께서 경기도 사무실 개소식을 잘 준비를 하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실도 수리도 기다리는데 수리를 다 우리 당원들이 모이셔서 자발적인 봉사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하셨는 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개소식 갔는데 한 300여 명 분이 오신 걸로 사실 그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 한데 발들 틈이 없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조남준 경기도당 위원장께서 약속을 약 2,000명 정도의 행동하는 경기도 당원분들을 만들겠다. 현재 우리 공화당이 경기도를 예를 들면은 92,000명 정도의 당원이 있고 11,000명 정도의 책임 당원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 최고위원 지도당 연설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좀 회의들을 해서 그 책임 당원이 지금 5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책임 당원의 20% 분들을 당 간부화 시키는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당비를 내는 분들이 5만 명이기 때문에 이 5만 명의 20%, 1,000명, 각 지역마다 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딱 11,000명이니까 딱 2,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약 20%의 분들을 준비를 해서 당 간부화를 시키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그분들이 항상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각 시도당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책임자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나누어 보면은 각 지역 책임자 당 한 20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책임자들을 그만큼 지역의 조직이 갖춰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개별 접촉을 통해서 또 후원을 하고 당비를 내지만은 겉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또 그분들도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또 행동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조직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역할이다. 그리고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시도당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기도당 사무실 이전과 사무실 정비 또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또 고생해 주신 경기도당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7일 사실은 경북에서 너무 많은 행사들을 해서 경북이 좀 힘들 거예요. 경북이 힘든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 행사를 첫째는 이 경남 부산에서 올라오는 거리와 서울서 내려오는 거리를 중간 지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경남이나 부산에서 매주 집회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올라오셨습니까? 이번에 경기 서울 지역에서 뭐 많은 분들이 못 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당 행사는 시도당의 어떤 행사보다도 우선입니다. 시도당의 어떤 행사보다도 중앙당 행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뭐 각자 시도당의 행사가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앙당의 전체 행사, 당대표가 또 지도부에서 결정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오늘 이런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그러한 행사는 꼭 참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12월 17일 문경 행사에 송혁 위원장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병원에 지금 계시고 또 뭐 며칠 있으면 퇴원하시겠습니다만 송혁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무처장 또 특히 문경 상주대 동지회 분들 신경미, 신재철 부부 동지회 회장님과
또 조영진 상주 지역 책임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준비 또 앞에 준비하는 거 신고하는 거 또 뒤처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신재철 동지가 1600명 가까운 그 탄원서를 이렇게 받아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준비가 오늘 1차적으로 탄원서 제출을 12월 26일 날 1차 탄원서 제출을 하고 12월 26일 탄원서 제출 때 기자회견도 하는 걸로 하고 12월 2일, 12월 9일 지속적으로 매주 월요일 탄원서 제출하는 시점에 정해서 법원화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월 2일, 1월 2일, 1월 9일 12월 26일, 1월 2일, 1월 9일 주 단위로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48시간 집회신고가 있어서 오늘 집회신고를 들어갈 겁니다. 1인 시위와 동시에 집회신고를 하지만은 1인 시위를 위한 집회신고 또 천막을 치고 1인 시위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과 시도당 또 최고위원들과 시도당 분들이 1인 시위 동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동지 8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정의롭게 투쟁을 했고 그 정의로움을 불의의 세력 혹은 잘못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1월 1일 날 달성사저 신년 인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1월 1일 신년 인사회를 달성사저 신년 인사를 하고요. 오후 3시에 송혜원 조용한 신년 인사회. 그렇지만은 전국에서 우리 동지들이 많은 전국의 동지들이 달성사저에 1월 1일 오후 1시에 집결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사진 집거하고 계신데 어떠한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신년 인사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달성사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지고 오후 3시에 송해공원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10시 반이 아마 결정될 겁니다. 아마 10시 반에서 11시 그 사이에 현충원 참배를 하고 오후 2시에 2023년 우리 공화당 시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과 1월 8일 1박 2일 동안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직자 1박 2일 연수를 천안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상록 리조트에서 1박 2일 연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 시도당 연수하고 전혀 다른 제가 주재를 하고 여러분과 공개 토론을 통해서 2023년에 우리의 과제들을 정하고 또 2023년에 당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또 입법적 대응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당직자 100여 분과 1박 2일을 통해서 2023년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사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주재하고 제가 사회 보고 또 우리 최고위원이나 시도당 위원장 주요 당직자분들하고 토론을 통한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홍보관 설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당에 홍보관을 가동한 곳이 있고 가동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오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오늘 이 회의 이후에 오후에 연석회의 때 홍보관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미미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집회신고는 아마 수요일부터 오늘 지금 하면은 수요일부터 집회신고가 될 겁니다. 부분 앞에 천막을 치고 1인 시위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추위에 떨지 않도록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집회는 1월 11일, 1월 12일 양일간 집회를 법원 앞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지금 그 문화일보에 정책 광고를 우리가 냈지 않습니까? 그 정책 광고 제2탄 우리 공화당의 광고를 일간지 신문에 또 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광고를 또 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내용으로 낼지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현수막 개첩에 대한 법적 변화 사항이 있어서 그 현수막 개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변대령 부총장이 하실랍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뗄 수 없습니다. 정책 광고를 할 경우에 정당 현수막은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단지 이제 그 규격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옳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순 수석께서 오늘 가이드라인을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보내드렸고 중앙당직자분들한테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의 시도당이나 중앙당 명의로 정당 현수막을 걸면은 보름 동안은 떼지를 못합니다. 떼면은 법적 위반이 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이 거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제 말씀 끝나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정은 12월 일정, 1월 일정을 다 설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좀 협의를 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라고. 네, 이제 그 전보다 현수막 다는 것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달면 금방 냈잖아요.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정당이 정당명으로 개척하는 것 되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정당명, 당대표, 당원협의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조직위원장 이렇게 명시가 돼야 돼요. 지역위원장 안 돼요. 당대표와 지역위원장만 가능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당원 누구 당원 진순정 이렇게 개척하는 거는 개인 현수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당에는 아직은 없지만 만약에 시의원 누구 이런 식도 안 됩니다. 당 대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마산 해원구 당협위원장 진순정 이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자 정당명, 정당 연락처 그리고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달면은 2, 3일 만에 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15일입니다. 15일 동안만 달 수 있고요. 그 기간을 반드시 현수막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일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를 해야 되고요. 자진 철거 안 할 시 이제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이것만 준수하면은 저희가 자유롭게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명절 인사도 가능하고 정책이나 뭐 당원 모집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 좀 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그 당대표 당협위원장 직명 포함 이게 시도당은 안 되는 건가요? 시도도 됩니다. 예시를 했는데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 회장의 직성명을 포함해 제시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시도당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시당 뭐 위원장 누구 이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당협 개념 위의 개념이 시도당 개념이고 당대표 수당위원장 그다음 당협 이런 시스템이 정당법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 그렇게 뭐 아무 글이나 적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되는 거를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서 이러한 공문들을 각 그 선관위 혹은 구청에다가 구청에 주면 선관위 다 아니까 선관위 내려온 거니까요. 구청에다가 여러분들 전달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그에 대해서 만약에 철거할 경우는 고발 조치 이게 법적 사항이고 법이 바뀐 겁니다.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서 뭐 보름 정도 걸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로 뭐 이번에 대구시청 뭐 신청사 부분 뭐 무상 뭐 얘기도 나오고 반쪽 신청사 건립도 나오고 그거 지금 현수막 세 개 종류 정도 대구시당으로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 대구시당에서 그 정책 현수막이거든요. 그렇게 정책 현수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기 지도부가 이제 거의 완성되는데 중앙당직자분들이나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분들이 중앙당직자 추천을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중앙당직자 추천을 해주시면은 중앙에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중앙당직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에서 또 직종별 또 전문 파트별 그러한 중앙당직자 분들 추천해 주시면은 중앙으로 또 당직을 드리는 또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장 부분들은 신년에 여러분들 신년 행사 때 감사장 수여될 수 있도록 시도당에서 올려주신 감사장 내역 그대로 감사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 천만인 명예회복본부가 우리 또 공화당과 양도마차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저번 아마 우리 상임고문님들하고 천만인 본부 총괄본부장님한테 감사패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감사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에서 받지 못했다고 손해하지 마시고 빠진 단체들 제가 뭐 여러 가지 몇 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빠진 단체들이 있고 손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도당에서 많은 분들 추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빠지지 않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에서도 혹은 중앙당직자분들도 감사장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허준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무실 잘 준비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파파존, 허준 선생님, 파파존, 원진짱, 그 다음에 또 천리안, 남양주 TV, 서소리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유튜브 관련 이명호 최고위원 중심으로 유튜브 관련 대화의 시간이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사항 또 당에서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상일 정책의장님께서 3대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고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님 서거 1주기를 맞아서 국병환 대표님께서 3월 10일 날 제안을 주셨어요. 3월 10일 날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실행하시다가 또 탄핵 정국에 돌아가신 분들과 그래서 합동으로 그런 추모제를 하면 좋겠다. 이제 매번 한 분 한 분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합동 이제 추모제를 3월 10일 날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 그다음에 김현덕 위원장님이나 그리고 정조희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지역에서 우리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일반 당원까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합동 추모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3월 10일 날 우리 공화당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외국 열사분들 또 동지분들을 위한 합동 추모제 건의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달 연초에 조금 바쁩니다. 대통령 사저에 대통령께서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트리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시당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설치는 아마 조만간에 당 중앙당 사무처하고 설치하는 우리 박사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전등식 이런 행사는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당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마지막 이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 당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그러한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다는 그러한 선거 준비를 하는 그런 투쟁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언제라도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말하는 퇴진 운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자유시장 경제를 흔드는 대한민국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나설 때는 반드시 나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19일 2022년 마지막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개회는 이렇게 마치고 비공개로 잠깐 하겠습니다.